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한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2등입니다.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자, 근데 제가 이번에 굳이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 영상을 찍었을 때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일단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이고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룸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 시장에 대한 등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렇다는 건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 룸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삼성전자의 바닥이 먼저 잡혀야 돼요. 자, 너무 당연한 게 물론 하이닉스도 대형주긴 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테마 또는 업종 그리고 또는 섹터 뭐 이런 식으로 집단을 공략할 때는 항상 중소형이나 중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왜 중소형주나 중대형주를 공략할까요? 그건 대형주의 움직임이 잡혔을 때 중소형이나 중대형주의 움직임이 등락폭 기준에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소형이나 중대형주급은 뭐 중대형주는 아니더라도 중소형주급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등락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알면 굳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세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하이닉스가 고가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가 아니고 자, 삼성전자가 빠지면 하이닉스도 빠집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중소형이나 중대형주들은 아주 작살이 납니다. 제가 실제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미 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죠. 자, 근데 보세요. 하이닉스가 고가가 나온 게 21년 초입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덜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락폭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21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건 여기 대형주의 상승을 확인한 이후에 시세가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요. 그 이후에 하락폭은 즉 22년도에 하락폭은요. 하이닉스 대비해서 한미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하이닉스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비교해 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7월 들어서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2년을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아주 개판이죠. 이미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자, 여기 보시면 4분기, 22년 4분기부터 적자에 빠졌고 그리고 2분기도 2조 8천억의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겁니다. 자, 업황이 안 좋으면 계속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이닉스는 감산을 하면 됩니다. 그쵸? 감산을 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이 감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이닉스가 감산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는 나 감산 안 해 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AI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요예요. 자, 기존의 PC 시장은 일반 개인용 PC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서버 시장이었는데 이 서버 시장과 함께 클라우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16년에서 17년도까지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냈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AI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AI 반도체는 GPU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메모리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는 단일 동작이 되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HBM은요.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메모리 하나에 그 위에다 층을 쌓아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뭐가 돼요? 수요에 대응한다. 즉
반도체 가격의 반등은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차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가격을 조율하면 여기 적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려낼 수 있다. 자, 근데 감산을 하는 신호가 이 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적자는 아니지만 이 표시되는 거 적자는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 부문은 이미 적자로 돌았죠.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뭐 극단적인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황은 물론 경기를 타죠. 경기를 타는데 반도체는 원자재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생산자 쪽에서 가격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게 감산과 증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특별히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 증산은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감산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AI 반도체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받는지 그 부분이 지금 하이닉스를 보고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하이닉스가 아니라 뭐예요? 삼성전자의 가격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하락룸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을 베이스로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고, 이 가격이 나오면, 즉 답이 나오면 이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하이닉스 대형주야 앞으로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보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보유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락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멘탈이 완성이 됐을 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뭐라고요?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을 토대로 무조건 보유 전략인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이닉스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왜 제가 시세의 속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신고가를 만드는데도 주가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승세보다 신고가를 만든 이후의 주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빠르고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그냥 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사면 어떻게 돼요? 또 신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간다. 근데 결국에 뒤에서 봤더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게 신고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두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즉 시장을 베이스로 봐야 하는 거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첫 번째는 가격 전략에 세워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 전략은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세워야 되고, 이 가격 전략이 나왔을 때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그냥 제가 여기 보면 제가 19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제일 큰 기업이자 제일 대장, 그리고 한국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시세를 알아야 하이닉스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HBM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시세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 모두 무시해도 됩니다. 매크로 환경 무시, 종목에 집중. 무조건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니에요.